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2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가까스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자, 그런데 벌써 체포동의안 2라운드 공이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인터넷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쓴 단독 보도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검찰 다음 달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영장 청구할 듯. 자, 어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 것은 이 대장동 그리고 위례 성남FC 이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이 있습니다. 8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북한에 대신 보내줬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죠.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대가. 자, 그렇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자, 그 사건이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입장을 밝혔죠.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본건에 대한 그 보강수사는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관련해서 더 보강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혹시 모릅니다. 지금 428억 원 약정, 대장동 저수지 이재명 몫으로 돌려놨다는 428억 원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것이 제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동아일보는 일단 이 취재 결과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것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다음 수순이 이 대북 송금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는 어제 부결된 그 보강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현안. 이 현안이라는 것이 대장동, 위례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대북 송금을 포함해서 백현동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정자동 호텔 부지 의혹도 또 새로 드러났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현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일단 이것을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긴 후에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가게 됩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결돼서 이재명이 법원의 실질 영장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경우 이것이 2라운드가 될 것으로 지금 동아일보는 보는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를 했다고 하는 등 최근 각종 진술을 지금 김성태가 내놓고 있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자, 조선일보 오늘 사회면 보시면 이와 그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사회면에서 조선일보 사회면입니다. 안부수 이화영의 이젠 옹호하는 것도 한계. 안부수 아태엽 회장 지금 대북 북한에 돈을 보내고 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죠. 안부수가 이화영과 대진 질문을 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이젠 우리가 당신들을 옹호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 대면 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질신문에서. 대질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죠. 안부수가 이하영에게.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동안은 안부수가 나는 불법 송금에 가담한 적 없다 이렇게 뭐 부인을 했지만은 지금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26일 김성태, 이화영 등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안 회장은 이화영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옹호를 하려고 거짓말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 자, 그리고 따로 솔직히 얘기하시죠 해서 이하영에게 따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이하영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하영을 제외하고 이 사건, 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은 불법 송금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하영과 대질신문을 지난번에 하면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하영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하영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같이 부인을 하던 안부수까지 이렇게 그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대북 송금이 체포동의안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 종합면을 보시면은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428억 약정 쌍방울 등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북 송금보다 조선일보는 428억 약정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이죠. 그래서 428억 약정 그리고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에 지금 대장동 사건은 불구속 기소한 뒤에 대장동 수익 중에서 428억 원 약정 그리고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 이것은 김용이 그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죠.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특검, 백현동 개발 비리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가 기소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 구속영장에서 혐의로 넣지 않았지만은 그 영장 안에는 들어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약정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이어서 428억 약정 부분을 추가해서 또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것은 재판에 넘기고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면 조간의 톱은 전부 다 어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이죠. 자, 그런데 제목들이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조선일보 톱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이재명 체포 찬성이 더 많았다. 누더기 방탄. 찬성 139대 반대 138. 최소 31표 반란. 가까스로 부결. 이재명 대표 리더십 치명타. 구속은 피했지만 당은 내분 속으로 들어갔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 재적위원 가반 출석위원 가반이죠. 그러니 어제 297명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149석이 이상이 나와야지 가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들어가는데 10표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표 138명이 민주당 의석 169석보다 30표 넘게 밑돌고 기권과 무효가 20표인 만큼 민주당 성향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애초 찬성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을 합쳐서 한 120몇 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39표나 나왔죠. 자, 이렇게 되니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 친명계 비명계 사이에 전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친명계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 있죠. 개딸들. 극성 지지층 개딸들에서 배신자 색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말이 나왔지만, 말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분당설까지 당이 쪼개지는 거죠. 책임론으로 막 맞붙으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친명 비명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무슨 배신자 색출 진행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자, 동아일보 이면 기사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실상 탄핵됐다. 그런데 개딸들,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반동 색출 문자대로 반동 분자 색출하라. 공산당도 아니고 반동 색출 문자 테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기 이탈표에 민주당이 경랑 속에 휩싸였고, 충격의 지도부 긴급대책회의, 친명계는 비명계의 조직적 반란이다. 비명계는 다음엔 가결시키겠다. 경고 메시지다.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비명계가 사전에 준비한 조직적 반란표다. 자, 이렇게 막 붙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것을 또 가결시켜버리면은 당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러면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 후사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자,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서른 친 이낙연계 그리고 전재수 친 문재인계 두 사람이 딱 발언을 했죠. 거기서 둘 다 이번에 부결시켜 주겠다. 그런데 뭔가 그 행동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 또는 모종의 결단을 낼 것이다.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부결을 어쨌든 부결은 됐죠. 상당히 민망한 부결이지만은 부결을 시켜줬는데 이제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자, 그런 요구를 본격적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직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 탈당,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은 궁지에 몰리니까 또 개딸들에게 도움을 받겠죠. 지금 개딸들이 벌써 나섰습니다. 개딸들이 표결 직후부터 이탈표 예상 명단 이것을 만들어 돌리면서 법인 찾기에 나섰다. 이거 수박 명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수박 명단. 수박은 이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갛죠. 그래서 수박이라는 것을 민주당들이 배신자를 부릅니다. 민주당 색깔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 거는 국민의힘 색깔이죠. 그래서 일명 배신자를 이야기할 때 수박 이렇게 하는데 수박 명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그 언어인데 이런 문자들이 막 지금 나돌아다닙니다. 수박 인정 제대로 했네요. 수박 인정 제대로 했네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비명계 의원들에게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중에서는 나는 아니다.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서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배신자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반동 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글들도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천 학살 대상이 되는 살생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수박 명단, 몇 가지 버전이 나돌고 있는데, 이 인터넷에서 수박 명단 이렇게 치시면 몇 가지 쭉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39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 쓴소리를 했던, 이재명에게 쓴소리를 했던 조홍천, 박용진 이런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또 친이낙연계, 서른, 또 친문재인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는 부결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가결표를 던졌다고 지금 개딸들은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그 부표를 던졌는지 가표를 던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색출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색출이 되지도 않는 일인데, 자, 이것이 또 어제 투표가 정적 제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내부 정적. 가령 현근택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현근택은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는데 지금 성남 중원 지역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이 아니죠. 성남 중원 지역구를 노리는데 다음 총선에서 지금 성남 중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윤영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벌이죠. 그 자리를 뺏어와야 되는 거죠. 현근택 입장에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자, 이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계죠.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이낙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현근택, 이낙연을 공격을 합니다. 일단 이 부표를 던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표죠. 가표, 찬성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진 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원들에게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밝혀라. 평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봐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영찬 본인이 지역구를 노리는 윤영찬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어떤 표결을 했느냐 밝혀라. 윤영찬에게. 자, 그래서 이것이 또 정적 제거에도 활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단 비명계가 이렇게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이재명은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아침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반대표를 던진 의원 138명은 민주당 169석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이다. 당이 전체가 돌아선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돌아섰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버틸 거라는 이야기고, 이 정성호 친명 자장 이 대표 거취 결단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리 있겠나? 끝까지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스스로 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헌 당규상 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전혀 없다. 당헌 80조. 당원들이 기소가 되면은 이런 혐의로 부정부패나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이것을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이 있습니다. 80조 3항에 이것이 정치 탄압이면 그러지 않아 한다. 자, 그래서 그것도 막 그때 고쳐놨죠. 그래서 당헌 당규상 버티면은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마냥 버티는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 비명계 의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 진보 좌파 진영이 이 위기 상황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잘못하면 공멸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유심히 보시면 진보 좌파 성향 언론 두 곳,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있는데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재명 손절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기사와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톱은 민주 무더기 이탈표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 이렇게 돼 있고, 경향신문 톱은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 이재명 리더십 치명상, 자 이렇게 뽑았는데 일면 톱으로. 자, 경향신문 정치면입니다. 경향신문 정치면을 보여드리면 이탈표가 보낸 결단 메시지 거취 기로에 선 이재명. 자, 이탈표가 보낸 결단 사퇴하라 이 메시지다는 거죠. 그리고 거취 기로에 선 이재명. 다른 언론들은 이재명 버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기로에 섰다. 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치적 패배에 가깝다. 평소에 이재명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신문이죠.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재명에게 쪼개기 구속영장, 계속 다른 혐의들로 쪼개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선거 미혹, 지금 2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미 다음에 또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이번처럼 이재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 발언들이 이어졌다. 자,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
지금 비대위, 이 공천권 포기, 퇴진,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경향신문 우호적이었던 경향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부결 직후 첫 여론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견인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안정될 수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주당이 여당보다 지지율에서 뒤처진다면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 지금 이 방탄을 시도를 하면서 당대표 방탄을 시도를 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죠. 특히 최대 승부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없죠.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끝까지 방탄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당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이재명은 설 곳이 없다. 퇴진해야 된다. 경향신문의 논조입니다. 어제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이 주목을 받았는데, 자, 서울신문 일단 정치면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당군 일의 최대 손해, 맹공, 이재명 겨눈 한 방은 없었다. 이 노웅래 때처럼 돈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노웅래 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노웅래 탄핵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놓고 한동훈이 너무 세세하게 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댔었죠. 자, 그것도 좀 의식을 한 것 같고 수위 조절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정, 계속 민주당에서 물정 내놔라. 왜 진술만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물정이 많이 있다는데 초점을 어제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부재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혐의를 주장했다. 시장 때 결제 서류, 성남시장 때 회의록도 등 언급을 했다. 고가 폰을 주인 몰래 10만 원에 판권이라는 말도 했다.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아는 사람에게 작당을 해서 영업사원이 주인 몰래, 영업사원은 이재명이죠. 주인은 성남시민이죠. 주인 몰래 영업사원이 핸드폰 100만 원짜리를 아는 사람과 짜고,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 짜고 10만 원에 팔아놓고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아놓고는 내가 10만 원 벌어왔다. 이렇게 우기는 꼴이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이익을 한수해서 5천억의 이익을 한수했다. 계속 이야기하는 이재명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을 한수했으면 원래는 5조 원을 한수를 할 수 있는데 5조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을 그 5천억에 처분해 놓고는 아는 사람하고 짜고 5천억을 벌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서먹힌 거는 내놓지 않았다. 자, 어떤 서먹힌 건, 이 말로 하는 서먹힌 건이 아니고 저는 어제 이 물적 증거를 많이 이야기한 것이 서먹힌 건이라고 봅니다.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 계속 이렇게 어제 강조를 했죠.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서류, 중간보고회의 회의록 이런 것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그 하천대유 그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청탁대로 영종률이 상향이 됐고 1공당 분리 개발됐고 이 결정한 사실이 이 회의록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후원 압박 정황이 담긴 문건,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등 기업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 FC에 돈을 지급할 시기, 액수까지 형정을 했다. 자, 이런 설명까지 어제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땅 투기 웹소설 선정성 논란, 여당 전대 갈수록 진흙탕, 한교안, 김기현 나를 고소하라. 울산 땅 이야기죠. 안철수, 울산 땅은 제2 대장동이다. 이렇게 서로 그 이전 투구식의 경선을 하고 있고, 청년목 경선에 그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묘제 이런 필명으로 웹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강남 핫타 이런 웹소설을 썼는데 그 안에 이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를 그 실명으로
그 이지연인가요? 이렇게 실명으로 하면서 그 웹소설에 등장을 시켰다는데 이것은 환타지 소설입니다. 환타지 소설. 자, 그런데 이준석계 후보들이 연예인을 어떻게 성적 대상화하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장해찬 후보가 이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서 그 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00%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실에서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특권을 보내서 7억 원 각서를 썼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준석은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 경선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